지금은 이제 의문이 되겠고, 의문이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 의문의 개념부터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다. 그래서 이제 이 의문이 있음으로 인해서 말과 말의 뜻이 바뀌는 것이다. 이제 이 의문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이 최소 대립상을 얘기해야 된다고 했죠. 이 최소 대립상은 동일한 환경에서 오직 하나의 요소 때문에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 그래서 이제 의문을 얘기하려면 최소 대립상을 꼭 얘기를 해야 되고, 이 최소 대립상은 이렇게 쌍이니까 두 개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과 말, 왼쪽에도 물과 불, 강과 공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첫 소리 초성이 있고, 이걸 초성이라 하죠, 그렇죠? 초성. 그다음에 이 가운데 소리, 얘는 중성, 가운데 소리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받침은 이제 끝소리, 끝소리는 이제 종성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이제 세 가지 중에서 단 한 곳에서만 이제 달라져서, 여기도 보시면 맨 앞에 이렇게 초성에서 바뀌어서 이 말의 뜻이 완전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의문이라고 할 수 있고, 최소 대립상이다. 관과 공에서는 이제 아와 오, 중성에서 최소 이 한 곳에서 바뀌었죠. 그래서 전혀 다른 뜻이 돼버렸죠. 그 다음에 눈과 눈 같은 경우는 겉으로 봤을 땐 모르지만 한자는 무시하시고, 이렇게 소리의 길이, 얘는 장음, 소리의 길이가 길고 얘는 단음, 짧은 소리. 그래서 이 두 개가 뜻을 구별하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의문이라고 한다. 최소 대립상이 곧 의문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의문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꺼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강조를 한 거죠. 어떤 글자의 의문의 개수를 따질 때, 이거는 의문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한다면, 실제로 그 단어가 발음나는 형태로 고쳐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의문의 개수를 따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값, 프라이스에 해당하는 이 값이 있으면, 우리가 요 비읍과 시읒, 요 겹받침이라고 하죠, 그렇죠? 요 겹받침은 의문의 개수가 2개 있는 게 맞는데, 얘가 2개 있는 게 맞는데, 얘 의문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요거를 얘기할 때는 이제 실제로 이 단어가 발음 나는 대로, 음성은 발음 나는 대로 써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의문의 개수를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값, 얘는 4개가 아니에요. 왜냐면 값으로 발음이 되죠. 요 발음 나는 형태로 만들어주고 여기에 의문의 개수 3개, 이게 답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목, 이건 너의 몫이야 했을 때 이 목도 기역 시옷이 총 4개로 보이지만 4개라고 하면 안 되고, 발음 나는 형태로 자음군 단순화를 거쳐서 이렇게 4개가 아닌 3개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팁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중모음은 모두 하나의 개수로 취급을 한다. 그러니까 이 의문의 개수를 따질 때 이중모음이 나온다 하면 모두 하나의 개수로 취급하면 됩니다. 과소원의 의문의 개수가 몇 개냐, 요걸 이렇게 수업 시간에 물어봤거든요. 기역, 와, 얘는 하나예요, 그렇죠? 시옷, 우, 그 다음에 워, 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요 의문의 개수는 총 6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우리가 끝소리 규칙에서 하지만, 이렇게 쌍기역 이제 요런 받침을 쌍받침이라고 하는데, 이 쌍받침은 의문의 개수가 1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요 한 개를 또 다른 한 개로 발음하는 건 교체니까 얘는 끝소리 규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역 시옷이 기역으로 발음되는 거예요. 얘는 2개니까
기억이 됐다 하면 이건 한계입니다. 그래서 얘는 탈락 현상이다. 요거를 또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 보시면, 그래서 이 의문의 종류는 이렇게 겉으로 구분이 되는 거, 다른 소리와 잘 나눠주는 의문, 분절 의문이 있고요. 영어에서 주로 많이 쓰긴 하지만 이 분절 의문을 음소라 하고 비분절 의문을 운소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음과 모음과 반모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다. 이제 자음의 정의는 발음을 할 때 공기 흐름이 발음 기관에 방해를 받으면 나는 소리고,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가 모음이다. 우리 국어의 자음은 모두 19개, 모음은 21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별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우리가 첫 소리의 이응은 음가가 없다. 음가가 없다라는 거는 이곳은 빈 공간이다. 그러니까 얘를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데, 나중에 여기 뒤쪽에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에 최소 대립상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그럼 이 소리와 오리는 최소 대립상이 있다 없다. 그러면 숏, 오, 뭐 예를 들어서 리는 똑같으니까 숏, 오, 그 다음에 얘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얘가 없어요. 그냥 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최소 대립상을 이룬다고 할 수가 없어요. 국어의 첫 소리 이응은, 국어에서 첫 소리 초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초성의 이응은 없는 거예요. 음가가 없다. 한마디로 그냥 아무것도 없어. 빈 공간이에요. empty, 빈 공간이다. 그래서 여기는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이 부분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음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모음은 이렇게 홀로 음절을 이룰 수도 있고 홀로 소리를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음은 홀로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게 자음이고, 모음은 홀로 소리를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음절을 이룰 수도 있다. 음절을 이룰 수 없는 것은 또 자음. 그러니까 음절은, 이 자음은 글자를 이룰 수도 없고 발음도 할 수도 없고, 얘는 글자를 이룰 수도 있고 발음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요 마지막 반모음. 그래서 이 반모음은 이렇게 겉모습을 볼 때는 이렇게 반쪽짜리, 이렇게 겉모습은 모음처럼 닮았는데 이 모음의 기능을 하지를 못해요. 딱 이제 반모음은 2개밖에 없어요. 이가 있고 오우가 있다. 이 오우는 똑같은 발음 기호 W라고 써서 오우, 오우 이렇게 2개 발음이 나는 거예요. 총 크게 2개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모음 이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반모음 이는 겉모습은 같지만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달표를 다 이렇게 표시를 했죠. 왜냐면 반쪽짜리 반모음 보면 모음의 성질, 겉모습은 모음을 닮았고 자음의 성질, 홀로 소리를 낼 수 없다는 점에서는 자음의 성질을 반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반모음이라 하고, 얘도 중성을, 가운데 소리를 이루는 건 똑같고요. 지 혼자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모음 10개, 이제 기, 위, 제, 외, 해, 금붕어, 조와, 요 10개의 단모음하고 결합을 해서 이중모음을 만드는데 관여하는 녀석이 바로 이 건모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했다. 어디다 연습을 했냐면 반모음을 만드는 연습. 뒷부분에 있긴 했는데 이렇게 17페이지에 보면 이 반모음은 쌤이 색칠한 게 이게 다 반모음이거든요. 그렇죠? 이 반모음이 이렇게 단모음들, 얘네들은 단모음이죠. 그렇죠? 얘네들과 결합해서 이렇게 이중모음을 만들어요. 이중모음은 총 11개가 되는데, 그래서 이야, 야, 이오, 이에, 오와, 오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중모음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이중모음을 만드는 것을 나중에 연습을 하면 좋겠고, 우리나라의 반모음은 이중모음을 만드는 데만 관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반모음과 단모음은 이렇게 이중모음을 만드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이제 밑에 이렇게 음절 얘기는 아까 쌤이 했던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공이라는 1음절,
글자 하나를 음절이라 한다면 글자를 이루는 요 음절을 이루는 요 얘네들 이 포지션 이 위치를 이렇게 각각 소리가 나는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명칭을 이제 적어놨다는 사실. 그 다음에 위에 비분절음은 뭐 이렇게 비분절음은 마지막에 나왔던 거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단어인데 이 똑같은 단어가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이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의문의 기능을 수행하고 소리의 높낮이도 있어요. 소리의 세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 가 하면 평범하게 서술한 문장이에요. 내가 지금 집에 가고 있다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걸 집에 가라고 이렇게 높였으니까 의문문이 됐어요. 그 다음에 집에 가 이렇게 좀 약간 소리 높이도 중간 정도고 세기도 좀 세고 얘는 명령문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겉으로 볼 땐 다 집에 가지만 이 소리의 높낮이가 소리의 세기가 높낮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렇게 의미를 다르게 구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뜻을 구별해 줬어요. 얘는 내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고 얘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글이 됐고 얘는 이제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어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명령을 요구하는 그런 문장의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면 되고요. 비분절 의문은 이제 이렇게 이런 소리의 높낮이보다 이렇게 소리의 길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쌤이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다 이제 필기를 해놓으시면 더 좋죠. 신체의 이렇게 신체의 눈과 발은 아주 짧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내리는 눈, 스노우의 눈은 길고, 그다음에 이 발은 그 창문이나 공간을 구분하고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발을 얘기하는 건데 그 발은 길게 발음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동굴의 굴은 깊숙하고 깊으니까 길고요. 반대로 그냥 해산물의 굴은 짧고요. 보틀의 유리병은 던지면 깨지니까 짧고요. 아픈 병은 더 길고요. 캄캄한 밤은 아침에 금방 새벽이 찾아오니까 짧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열매의 밤은 길고요. 여기 안 나온 게 많은데 배 이제 요건 긴 거죠, 그렇죠? 2배, 3배, 4배 할 때 갑절의 배는 긴 거고요. 이제 따로 신체의 배, 그다음에 먹는 배, 타는 배는 짧습니다. 그다음에 무력이 있는데 요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무력이고요. 얘는 강제, 힘, 무력, 강제나 힘, 억압 요것을 길게 발음하면 무력이 됩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다음에 모자, 엄마와 아들은 길고요. 쓰는 캡의 모자는 짧아요. 아빠와 아들은 말을 안 해도 그래도 가까워요. 그러면 아빠와 아들은 부자. 그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 부자는 길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면 좋은데 성인 얘는 세인트, 훌륭한 사람의 성인은 길고, 그다음에 19살 이상인 어덜트의 성인은 짧습니다. 그다음에 묻다가 있어요. 퀘스천에 묻다. 이렇게 궁금한 걸 계속 물어보는 건 길고, 땅에 묻는 거, 머리 이렇게 묻는 거는 짧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if 요거는 길어요. 막 계속 가정해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패밀리의 가정은 짧다. 그게 또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이렇게 비분절 의문의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이제 나오면 좀 익혀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는 요걸 이렇게 다 풀어봤고요. 요걸 풀어보면서 채점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문제가 계속 있고, 요 모음 체계, 여기 모음하고 요 자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 모음표하고 그다음에 자음표 2개를 익히는데 또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해봤던 거대로 자음과 모음을 그 표를 그리는데 일단 외우고 암기하고 그리는 데가 제일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